안녕하십니까. 프로바이크 핏 송교환입니다. 오늘은요, 그 자전거의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이제 이 클릿 이야기도 좀 했고, 또 안장 이야기도 좀 했는데요.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앞으로 진행돼야 될 이야기들은, 이 지오메트리와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또, 그것을 이해해야지만 정확하게 이 자전거 피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자전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지오메트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자전거는 특이하게도 자전거의 스펙을 정확하게 공개하죠. 그래서 그 사이즈라든가 뭐 재질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 각도값, 사이즈값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는 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자전거는 어떤 것이며 그 자전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탈 수 있을런지, 또 구매 전에, 자전거를 구매하기 전에 이 자전거가 이게 피팅을 하기 전에 나의 체형에 잘 맞는 자전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통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아마도 자전거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이 자전거를 선택한 뒤에 또 우리가 어떤 형태로 피팅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이제 이야기 내용은 이 지오메트리에 보면 피팅하고는 또 이렇게 무관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피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값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구분 지어 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의 영상을 어떤 주제로 제작을 해야 되나. 사실은 뭐 무릎 정렬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전거 안장의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후값 조절과 기타 여러 가지 부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기초적으로 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알고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오늘부터 오늘 지오메트리를 진행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 지오메트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저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다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릴 거고요. 또 어쩌면 이게 저도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인데,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역시 혹시라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저한테 메일이나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제가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자전거가 있는데요. 그 인터넷상에 이 지오메트리를 계산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주소 달아놨으니까요. 한번 가서 실제로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안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는 이 부분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트 포스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트 포스트를 연결해주는 시트 튜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뭐죠? 자전거 피팅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탑 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 튜브와 그 다음에 이 포크를 끼워주는 요 부위가 헤드 튜브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이제 스템이겠죠. 여기는 핸들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버튼 브라켓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버튼 브라켓에서부터 뒷바퀴까지 연결되어지는 체인 스테이가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점선으로 시트 스테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 휠에 이 포크가 이렇게 있고, 이 스템 안쪽으로 스티어러 튜브가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쉬워 보이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뭔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드리면 이 탑 튜브입니다. 탑 튜브. 탑 튜브는요, 액추얼 탑 튜브가 있고 호라이즌탈 탑 튜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 최근에 나온 자전거들은 이 탑 튜브가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슬로핑 스타일 탑 튜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추얼 탑 튜브라 하면 실제 탑 튜브, 그러니까 탑 튜브의 거리를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그 시트 튜브 센터에서부터 헤드 튜브 센터까지의 거리가 탑 튜브입니다. 탑 튜브 렁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탑 튜브 렁스인 거죠. 액추얼 탑 튜브 렁스. 이것은 사실은 이 자전거 피팅에서는 유효한 값이 아니에요. 실제로 유효한 값을 찾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호라이즌털 탑 튜브 렁스를 찾아야 돼요. 어렵죠?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수평값을 찾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수평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아야 되냐면 헤드 튜브 센터에서 수평값으로 쭉 연결돼서 오면 아마 요쯤이 그 호라이즌탈 탑 튜브 렁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값이 실제로 자전거 프레임의 유효한 값이다. 그래서 자전거 제조 회사들 그 지오메트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ATT, HTT 이렇게 기록해 둔 이제 지오메트리 값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TT는 Actual Top Tube Length, HTT는 Horizontal Top Tube Length.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나의 체형에 맞는 프레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ATT보다는 HTT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 거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이 자전거 피팅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신 당신이 선택하신 프레임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520입니다. 530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HTT, 그러니까 수평 탑 튜브런스를 말씀을 하시면 정말 다행인 경우고요. 어떤 분은 이 ATT 값, 그러니까 ATT 값이 HTT 값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TT 값을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어쩌면 자전거 사이즈를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죠. 왜냐? 나는 분명히 ATT, 그러니까 실제 탑 튜브 렁스를 보고 500을 샀는데 실제로 이 자전거를 사보니 515 정도 되더라. 이렇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멀어지냐면 안장에서 핸들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스몰 사이즈의 자전거를 샀는데 잘 안 맞는다. 이 경우가 보통 이 시트 튜브
각도값에 의해서 얘가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자전거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자전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판단을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지오메트리에 보면요, 우리가 요 부분, 요 부분은 지금 근래에는 이것이 안장의 시트 포스트가 안장 정중심에 그대로 꽂히면 제로 오프셋, 그 다음에 얘가 뒤로 후퇴를 하면 셋백 안장 스타일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로 오프셋이라는 것은 0점에 맞췄다 이런 얘기고, 셋백은 안장을 뒤로 후퇴시키는 스타일이다 그 얘기인 거 뭐 다 아시겠죠? 그런데 보통 요새는 셋백의 길이를 25mm 정도 뒤로 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자, 나는 이 HTT, 그러니까 호라이즌탈 탑 튜블런스가 520인데 여기서 셋백이 25mm가 밀리면 520이 아니라 540이 되는 거죠. 뒤로 밀렸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사실은 한 사이즈가 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피팅을 하시면서 이 셋백 스타일의 이 안장 C포스트를 아예 이제 제로 붓셋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의견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자전거 사이즈와 실제 자전거 사이즈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왜 셋백 스타일이 많나 하고 이게 이렇게 좀 보면 아마도 이제 자전거 프레임의 크기를 좀 줄이다 보니까 프레임이 줄었고, 그리고 이 페달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장을 좀 뒤로 밀어야 되는데 제로 오프셋의 한계가 있다 보니 아마도 이제 이런 셋백 스타일의 안장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에 이제 이 부분이 스템이지 않습니까? 스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스티어러 튜브 중심서부터 앞 스템 센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스템의 길이죠. 스템의 길이를 쓰게 되는데 보통은 이 로드용 자전거에 이 장착된 스템의 길이가 짧지가 않아요. MTB처럼 좀 짧은 스템을 쓰지 않고 대부분 조금 기다란 스템을 적용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전거 실제로 구매해서 보면 벌써 이 탑 튜브가 좀 슬로핑이 되었고, 실제 탑 튜브런스는 길어지면서 셋백까지 적용이 되었고, 거기에 스템이 길어지면 굉장히 큰 자전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학교에서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로 이 정도의 사이즈 값이면 아마도 적정한 추정 값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 탑 튜블런스의 추정 값은요. 여기 보면 이제 인심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장, 키 값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는 추정되고 있는 탑 튜블런스가 있는데, 이 탑 튜블런스는 ATT가 아니고 HTT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요게 이제 셋백이 되었어요. 셋백이 되었으면 사실은 이 C포스트 뒤쪽에 가상의 선이 있고, 아마도 이 가상의 선에서부터 이 앞에까지 오는 요 거리가 탑 튜블런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오메트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서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서는 없었지만 오늘의 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핵심은 이 탑 튜브런스다.
탑 튜브 렁스에서도 ATT, 그러니까 액추얼 탑 튜브 렁스가 아니라 HTT, 호라이즌탈 탑 튜브 렁스, 수평의 탑 튜브의 거리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시트포스트가 제로 풋셋이냐 셋백이냐에 따라서 거리가 더 뒤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감안해서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